다이스키 마사히로 국토교통성 규슈 운수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가 일본 산케이 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일 관계 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한국 규슈 항공 노선이 12월 이후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까지는 어려운 숫자였지만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개 움직임이라는 말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일방적인 경제 도발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이 해결하자고 대화를 제의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본 여행을 가기 시작한다는 말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슈 운수국장의 말은 사실과도 달랐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비난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바닥을 친 후 재개 움직임이라는 보도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입니다. 항공 수요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항공사는 수요 변화에 상응하여 비수기에는 노선 공급을 감축하고 7, 8월 여름 성수기 및 12월 겨울 성수기에는 이를 증대합니다. 18년도의 12월과 10월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항공사의 주당 공급 자석수가 전체적으로는 5.63%, 일본 노선의 경우 9.19%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도된 개별 항공사의 노선 증평 계획 등은 이러한 계절적 요인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바닥을 치고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모든 항공은 비수기에는 노선을 감축하고 12월 겨울 성수기에는 증대하기에 일본 노선도 일부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노선을 중단하려고 하자 일본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국의 항공사를 찾아와 없애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일본 노선이 다시 재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 여행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여행이 많았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은 매출의 절반이 일본 노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노선을 다시 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 보이콧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것은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도 커졌기에 일본 여행 보이콧이 끝나도 예전과 같이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WTO 제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했지만 일본 측은 계속 수입하라고 압박하자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고노다로가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방사능 식품 수출 안 해도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 먹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과 편의점에서는 후쿠시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수입까지 금지한 식품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아니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먹게 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은 안 간 데 이어 일본 여행 만족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행 리서치 컨슈머 인사이트의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일본은 조사 대상 32개국 중 18위에서 28위로 10계단 주저앉았습니다. 조사 대상 32개국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일본은 매년 750만 명이나 찾던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인들도 잘 안 가는 지방 소도시들을 찾아줬습니다.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힘들어하며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소연해야 하는 상대는 일본 아베 정권입니다. 앞으로 일본 노선은 재개돼도 관광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일본의 관광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비명을 지르며 한국인 관광객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4일 일본의 뉴스위크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음에도 일본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일 외국인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불경기를 겪고 있음에도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쇼핑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였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물가의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최근 불경기를 겪으면서 자국에서 고액의 쇼핑을 즐기기 어려워진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10배 증가하였고 중국의 구매력 또한 일본의 1.6배에서 2배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모든 것이 싸다 라며 물건을 쓸어 담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저렴한 국가의 이미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방 관광지에 끼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혼잡, 비매너, 경관 파괴 등의 관광공해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단순히 관광객의 머릿수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10만 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는 성공의 지표를 정하여 예산을 투자해왔는데 도심에서는 쇼핑을 하며 물건을 쓸어 담던 중국인들이 막상 지방의 관광지에서는 버스 투어나 크루즈 투어를 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잠깐 들렀다가는 무질서한 관광객으로 인해 일대가 초토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들은 관광지에 도착해도 체류 시간이 40분 내외일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요. 그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고 쓰레기를 버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는 것이 전부이죠. 게다가 그런 관광객들은 스스로에게 익명성을 부여하며 상당한 비매너를 보여줍니다. 시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고 떠나버리죠. 그럼에도 관광지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차장과 배관 등의 정비에 비용 지출은 증가하여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숙박을 하면서 마을에서 부가적인 지출을 해야 지역 경제가 사는데 중국의 여행자들은 대규모 투어를 하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소규모로 개인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아 숙박을 하면서 하루에 지출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15만원 정도였는데 중국의 대형버스 투어는 1인당 7,0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출하며 한국의 2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 현실을 차츰 깨달아가자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규슈운수국의 이와츠키 국장이 그동안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국 노선이 감소해왔다. 10월까지 극심한 추락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 12월 이후 재개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라며 한국인 관광객의 회복을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벚꽃축제 스캔들이 터져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매년 4월 총리 주최의 벚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문화, 예술, 스포츠, 정치권 등 각계에서 업적과 공로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즐기는 간담회이죠. 그런데 11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벚꽃축제에서 지출한 금액이 2014년에는 3억 원, 2019년에는 6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예산을 3배 규모로 초과한 것인데요.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이 참가 인원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참가 인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아베 내각이 이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참가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과 명단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벚꽃축제를 파헤친 결과 아베 총리가 벚꽃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축제에 주로 아베 신조의 지역구 지지자들과 친아베 세력의 정치인들, 집권 여당 후원자들이 참석한다는 것인데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모든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하며 참가자들에게 1박 2일 무료 여행을 시켜주는 접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금품을 나눠주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의 벚꽃축제가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아베 총리는 13일의 기자회견에서 내년의 벚꽃축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다시 재개한다고 말하여 사실상 잠시 동안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벚꽃축제를 더 파헤친 결과 통일교 관계자들도 오랫동안 참석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아베 정권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 아소다로 재무장관, 니시무라 관방장관 등 10명 이상의 강요들이 통일교와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일교는 1954년 대한민국의 문선명이 창시한 종교로서 한국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분류된 종교이지만 현재 국내 신자 30만 명, 해외 신자 300만 명으로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각종 정재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아베의 측근인 장관 2명이 사퇴한 것이 현재 아베의 실질적인 정적으로 평가되는 칸 관방장관의 전략이라는 윤곽이 드러나며 아베 신조 삼진화 교체의 실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핥히고 지나간 후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연중 최고 성수기를 앞둔 주요 관광지들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가깝고 단풍과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연간 약 2천만 명이 찾아왔던 가나가와현 하코네정은 수십 곳의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해 철도 교량 유실과 온천 수배관 파손 등이 발생해 밀려드는 예약 취소에 아비규환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풍철을 앞둔 시점이기에 대목을 노리던 숙박업소와 렌터카 업체 등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코네, 니코 등 간토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은 기반 시설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일부 지역의 경우 올가을 단풍철은 물론이고 해가 넘어가도 복구가 끝마쳐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입가경으로 하코네 관광의 핵심 교통수단인 등산철도가 전체 8.9km 구간 곳곳에서 철도 유실이 발생해 연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시설들은 상당 부분 복구가 됐지만 등산철도가 끊기면서 관광객의 방문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어렵게 하코네에 도착을 했지만 온천수 배관이 파손돼 수백 곳의 숙박시설에서 온천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SNS에 퍼져
빠져 위약금을 물고라도 예약 취소를 강행하는 손님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코네 온천에서 관광 기념품 가게를 33년 동안 하고 있는 한 점주는 가게 연지 33년이 됐는데 이만큼 관광객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찾은 관광객은 2천만 명이나 됐지만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뿐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쇼쿠 등이 있는 도치계현 니코시도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관광객이 급감했고 도쿄 내 최고의 단풍 명소 중 하나인 히치오지시 다카오산도 등산로 중 일부가 산사태로 유실돼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 역시도 11월 중 복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유명 단풍 관광 명소의 60% 이상이 손상됐다는 소식에 일부 관광지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음에도 예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절박한 관광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한일 갈등의 여파로 가을철 산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단품 명소 관광지였던 대부분의 곳이 피해를 입어 관광 인프라까지 초토화가 되며 일본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차피 가지 않을 곳이었지만 그래도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마저 강제로 취소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설사 갈등이 풀린다 하더라도 한번 부정적으로 변한 여행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여행 관심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한번 꺾인 여행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며 더군다나 현 추세를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19호 태풍 하기비스에 의해 9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부할로이에 의해 20명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피해 시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도 지지율 50%대를 유지하며 심지어 소폭 상승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보며 옛날 어르신들의 말 중에 조상을 잘 둬야 한다는 옛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